자, 전쟁 후에 남북한의 정치 경제 변화인데 오늘은 정치, 그 중에서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연장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았던 48년 5월 10일 50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뽑히죠. 198명. 그리고 이후에 2명 추가로 뽑습니다. 자, 200명이 뽑혔는데 그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이들의 임기는 2년이어서 50년 5월 달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납니다. 5월 31일 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5월 달에 다시 2대 국회의원을 뽑는 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겠죠. 자, 그런데 요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승만을 좋아하는, 그 당시에는 뭐 여당, 뭐 야당이라는 개념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뭐 정당이 수십 개 됐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정당이 4-5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지만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몇 개 안 되니까 막 180석이 지금 여당이죠. 뭐 그런 식으로 여당, 야당의 구분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워낙 정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당, 야당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승만 쪽에 찬성하는 친이승만 정당 혹은 친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이 별로 당선되지 못해요. 말하자면 요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크게 패배합니다. 자, 이거는 이들에게 아주 큰 문제예요. 왜 문제냐? 이 당시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았다? 아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았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선됐다는 얘기는 52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어쨌거나 이때 뽑힌 사람은 54년까지 4년간 국회의원을 할 텐데 이 중간에 있었던 5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안 뽑힐 가능성, 못 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2대 선거에서 이승만이 졌느냐? 즉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비리가 많았다는 거. 현재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이 당시 48에서 50년 요 시기 처음 만들어진 이승만 정부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반민특위 같은 친일 반민족 세력을 없애는 거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죠. 적극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방해했죠. 오히려 친일 인사들, 반민족 인사들을 정부의 요직에 팍팍 앉혀버리는 반민족 행위자들을 옹호했죠. 그 결과 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판을 당한 겁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각종 비리와 반민족 행위자 옹호 요런 짓을 했기 때문에 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여기서 패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친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지 못합니다. 많이. 자, 여기에다가 여기 언제라고요? 여기 50년 5월 달이에요. 자, 6.25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자, 여기에다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방 경비대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국방경비대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요게 51년 1월 달부터 방위군이 해체되는 51년 4월까지의 사건인데, 요때는 항상 한참 6.25가 일어나 있을 때죠. 자, 한국전쟁 때 우리 군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그래갖고 국민방위군이라고 해갖고서는 실제 정규군 외에 추가로 군대를 더 모집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 장난 아니죠. 당연하죠. 36년간 뺏겼던 나라를 드디어 찾았는데 공산주의한테 점령당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고 이승만이 이제 막 나와서 우리 땅 우리가 지킵시다 막 연설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 이제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50년 1월 달에 1월 4일 날 145태라고 해서 서울을 다시 빼앗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시 밑으로 쭉 후퇴를 하는데 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자, 이때 모인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요 돈이 요 국민방위군에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요 국민방위군으로 모인 사람들의 먹을 걸 해결해주고 옷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자, 근데 145태 이후에 밑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더군다나 겨울이잖아요. 요 추울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해야 되는데 얘들 먹을 거 줄 돈이 없는 거야. 옷도 없고 분명 예산안 편성해서 줬는데 무슨 일이겠어요? 요 수십만 명에 대해 편성된 요 예산안을 중간에 꿀꺽 처먹는 놈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래갖고 걔들이 중간에 다 꿀꺽꿀꺽 먹는 바람에 요 국민방위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입지 못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엄청나게. 몇 만 명 단위로 발생해요. 몇 만 명 단위로. 막 한 번에 막 1000명씩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 높은 놈들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성모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뭐 청년단이 있었어요. 그런 청년단부터 시작해서 거기 단장에서 수많은 고위급 정부 관련 관료들이 혹은 관련 아니더라도 정부 관련 단체의 수장들이 중간에서 수십억 원을 삥땅 친 거지. 1951년도에 수십억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별로 처벌을 안 하죠. 딸랑 5명 사형시켰어요. 5인가 4인가? 수십 명을 죽여도 모자랄 판에 수많은 죽이는 놈들. 자,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창, 저 아래쪽 경상도에 거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군들이 남한에 아직 남아있었던 공산당, 빨갱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빨갱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갖다가 죽인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왜 고구려가 전쟁할 때도 그렇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 밖에 논밭이 있어요. 그럼 적이 막 쳐들어오면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적이 온다 하면서 여기 있었던 농작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뭐 집이랑 집이랑 농작물을 싸그리 태워버리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버티고 싸우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적군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이런 작전을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우리나라 국군이 여기서 그걸 쓴 거예요. 자, 빨갱이들은 주로 산 위에서 숨어 있을 테고 가끔씩 내려와서 민가에서 뭘 하고 혹은 산에 있는 산간 마을에서 거기서 뭔가 식량이라던가 그런 걸 얻을까봐 여기 사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쫓아내고 여기 있는 집과 가축 뭐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갱이들이 고립돼서 항복하거나 토벌당할 수 있게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딴 데로 이동해서 데리고 가는데 한 1000명 정도 그냥 대충 1000명 정도 데리고 딴 데로 이동시켜요. 근데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왜 정신이 나갔는지 미쳤는지 그 중에 공무원 가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어디 굴다리 밑이라던가 무슨 학교 같은 데 끌고 가서 다 쏴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 죽여버려요. 너 공산당이랑 내통한 거 아니야? 네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공산당들이 니들한테 도움받은 거 아니야? 뭐 그랬겠죠? 정확한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기도 힘들죠. 하도 오래전 일이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거의 1000명 가까이 한 800명 죽였다고 하죠. 어린 애들이고 60이 넘는 노인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죽였어요. 그냥 이 마을 사람들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것도 역시 이때 죽은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살았겠죠? 왜? 공산당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옹호했다가는 너도 빨갱이지하고 국가에서 잡아갔을 테니까. 간신히 4.19가 일어났을 때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뭐 제대로 처리되진 않았다 그래요. 요게 언제냐? 51년 2월 달입니다. 비슷한 시기죠? 요 시기에 이런 일이 잔뜩 발생했으니 대통령을 다시 뽑는 건 52년 8월 달에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적어도 7월 달에는 뽑아야 되는데 임기가 8월 14일까지니까요. 8월 15일 날 임직했으니까 48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또 당선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국민의 여론도 매우 안 좋고 심지어 이거는 양민학살 사건을 조사하러 51년도에 국회의원들이 거창으로 갑니다. 거창으로 가는데 우리 국군이 무장공비인 척, 빨갱이인 척 위장하고서는 국회의원들 총을 쏴서 공격을 해요. 마치 여기는 공비가 많으니 국회의원 조사 못 옵니다. 이걸 위장공비 사건입니다. 무장공비가 아니라 위장공비 사건. 네, 간첩으로 우리나라 국군이 위장해서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거지. 조사 못 나오게. 이런 사건까지 벌여요. 그러니 국민들도 이승만이 싫고 이승만과 그 정권이 싫고 사실 이승만보다는 정권이 싫죠.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국가가 아무리 자기들 못 살게 굴어도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선시대에. 이때도 비슷해요. 정부는 싫지만 이승만 박사는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 그래요. 자, 요런 것들로 인해서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은 어떻다? 매우 낮다.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재선되기 어려운 이승만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게 우리가 흔히 발췌 개헌으로 알고 있는 1차 개헌이죠. 언제 해야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52년 8월 이전에 해야겠죠. 그래서 52년 7월 4일 날 헌법을 바꾸게 된다. 자, 어떻게 바꿨길래 다시 요 어려운 이승만이 다시 2대 대통령이 됐는가? 자, 요거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췌개헌 봅시다. 자, 52년 7월 4일 발췌개헌. 왜 이거를 발췌개헌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요즘 잘 안 찾지만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같은 책으로 된 거, 그거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읽는 거, 이걸 발췌독이라고 하죠. 이 발췌개헌은 대통령제에서 몇 개, 의원내각제에서 몇 개, 혹은 뭐 야당이 원하는 거 몇 개, 여당이 원하는 거 몇 개, 그러니까 필요한 거 일부만 뽑아서 했다라고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불러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이쪽 저쪽에서 뽑아서 서로 절충해서 했다고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승만 잘 되기 위한 것들만 잔뜩 바꿔놨죠.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현 정부가 각종 비리와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는 짓거리로 인해서 신임을 잃었고, 그리고 거창 양민학살이라던가 혹은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걸로 인해서 또 신임을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52년도에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했을 경우 이승만이 당선될 확률이 매우 낮아지자 정부라는 것은 이승만을 얘기해요. 자, 국회는 입법부죠. 그러니까 행정부. 정부는 국회에다가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뭘 바꾸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자, 정부가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합니다. 자,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해요. 언제 하느냐? 52년 1월 달에. 자, 당연히 이승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국회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국회가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합니다. 국회가 거부를 하자 직선제 개헌을 합시다 하고 정부가 내놓으면 그거를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가 그걸 안 받아줘. 그러니까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뭘 했느냐, 각종 어용단체라 그래요.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의 명령을 듣고 있는 단체들, 딱히 얘기 안 해도 요즘은 그런 단체들 많죠. 요즘에도 그런 단체 많죠. 옛날에는 당연히 훨씬 많았어요. 그런 각종 어용단체들,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보부상협회였던 한국상회 같은, 자, 각종 어용단체라던가 혹은 정치깡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과 연결되어서 깡패들인데 그냥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는 깡패들, 정치깡패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 동대문의 이정재 같은 사람들. 자, 정치 깡패를 이용 여기저기에서 국회에 물러가라, 뭐 직선제로 바꿔라라고 하는 뭐를 한다? 데모를 하는 거죠.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국회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전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느냐, 여기저기에다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요. 계엄령 선포해서 함부로 정치활동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지. 매우 강하게. 더 놀라운 건 지금이 뭐 할 때예요? 6.25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서도 정치인들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요. 그게 언제냐? 52년 5월달. 날짜까지 써볼게요. 이건 5월 25일이에요. 5월 25일 날 부산에다가 현재 51년도, 52년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입니다. 서울이 전쟁으로 위험해졌기 때문에, 위험하고 전면당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부산이 임시 수도예요. 자, 임시 수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5월 25일날 선포하고 바로 26일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요. 어떻게 잡아가느냐? 국회의원 출근버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회 출근버스에 국회의원들이 한 50명 탔었는데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이 반 이승만 세력이었나봐요. 그 버스를 그대로 군인과 경찰이 그대로 버스에 끌고 가요. 제목은 공산당과 내통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엮으면 다 공산당이었죠. 너 공산당으로 돈 받았지? 아닌데요. 이 새끼가 발음을 할 때까지 물고문 뭐 그냥 막 때리잖아요. 고문하고 해갖고서는 그 50명 정도 잡아가서 그 중에 10몇 명 정도를 실제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날짜가 언제냐? 52년 5월 26일.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국회의원들 50명을 납치해 간 사건. 그리고 그 중에 10명 이상을 실제로 감옥에 가둬버린 사건.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짓거리를 한 상태에서 52년 7월 4일날 부산 국회에서 요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투표하느냐? 자,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앞에 딱 앉아 있어요. 210명이었을 거야 아마. 자, 210명이 딱 앉아 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앞에서 국회의장이 얘기하는 거죠.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요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 주십시오. 자, 그때 그 국회의사당 근처는 군인과 경찰이 총 들고 둘러싸서 지키고 있습니다. 나 뭐 생각나요? 난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강화도 조약 같은 거 생각나던데, 강화도 조약들도 마찬가지죠? 대신들 주변에 일본 군인들이 총 차고 지키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니 거기서 반대하겠다고 벌떡 일어나면 나가면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걸 못하겠어? 더군다나 계엄 선포 기간인데. 그래서 무려 몇 표였더라? 210표 중에 거의, 지금 표수까지 못 외우겠네. 거의 대부분 다 찬성해요. 반대는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권이 한 10표 안 되게 있었을 뿐. 자, 그게 뭐다? 발췌 개헌이다. 자,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52년 7월 4일날. 자, 그래서 요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헌안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양원제. 지금 우리나라는 단원제예요. 단원제. 무슨 소리냐? 국회의원은 한 종류입니다. 그냥 국회의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죠. 그걸 양원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도 요 개헌안에 따르면 양원제 위에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고 어디 갔어? 아까 아무튼 국회의원 이럴 때 끌려갔던 국회의원들이 있고 민의원이라고 하는 약간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발췌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제에 대한 거 필요한 거 하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 필요한 거 하나 이렇게 각각 뽑아서 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뭐 국회의 국무위원, 국무위원 불신인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뭐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4일 날 통과하고 7월 7일 날 공포를 해요. 4시간에 배웠죠. 헌법 만드는 과정. 이때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한 게 7월 7일인데 그로부터 언제? 8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됩니다. 뭐야? 이렇게 각종 비리하고 뭐 반민족행위 뭐 옹호했는데 왜 또 이승만을 뽑아줘? 아까 얘기했었던 이승만 박사는 존경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뭔가 나라가 혼란하면 정부 여당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게 하고 뭐 그런 소문도 있었죠. 그런 것 때문인지 아무튼 또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너무나 짧은 기간 대통령 임기가 8월 14일 날 끝나는데 7월 7일 날 공포되고 대통령 선거 시작하면 대통령 선거 운동을 며칠이나 했겠어요. 짧은 기간에 선거 운동을 다른 사람이 내가 이승만 박사보다 낫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이승만이 또다시 당선이 됩니다. 직선제로. 그래서 2대 대통령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처음에 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됐을 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씩 2번만 할 수 있게 해요. 미국을 따라서. 즉 4년 중임제였는데 이승만이 52년 8월 15일 때 대통령을 시작하면 56년까지 하는 거죠. 56년까지 하는 건데 이승만과 그 밑에 있는 요때부터는 이제 여당의 개념이 생깁니다. 자유당이라고 하는 자유당 사람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더 시키고 싶은 거야. 이승만도 대통령을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헌법을 또 고칩니다.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계속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꿔요. 자, 그게 바로 4.4.5.2 개헌입니다. 자, 그 4.4.5.2 개헌 지우고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요게 1차 개헌이고, 자, 2차 개헌인 4.4.5.2 개헌. 자, 대통령 임기가 56년으로 끝나갈 때쯤, 끝나가기 전에 자유당과 이승만이 뭘 추진하느냐? 4.4.5.2 개헌. 숫자로는 2차 개헌이죠. 날짜는 54년도 11월 달에 합니다. 11월 27일인데 29일이기도 해요. 자, 요거는 왜 날짜가 두 개인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4.4.5.2 개헌. 자, 3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3대 국회의원 선거는 54년도에 했겠죠. 54년도에 50년에 이대했고 54년도에 했던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까 여당이라는 게 생겼다고 했죠. 이승만 정부 시절의 여당은 자유당입니다. 50년 이전에는 없었는데 51년도 이후에 자유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선거에서 그 자유당이 압승을 해요. 다른 여타 정당들, 그 당시 가장 큰 당이 자유당이었고 그 다음 야당이었던 게
민주국민당, 그리고 뭐 옛날에 이승만이 있었던 대한독립촉성협의회인가 등등등등 한 5개 정당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요 당시 국회의원 숫자는 203명입니다. 2대 때 210인가 그랬는데 7명 줄었죠. 북한한테 땅 빼앗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회의원을 뽑지 못해서 좀 줄어요. 자, 203명. 자, 그 중에 자유당이 몇 명이냐? 무려 114명. 민주국민당 15명. 기타 뭐 한두 명. 그리고 무소속이 67명.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유당이 압승이죠. 그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203명 중에 114명이니까 반은 넘었지만 헌법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니까 헌법을 바꾸긴 약간 부족해요. 무소속 사람들이 일부 끌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했나봐. 그래도 어쨌거나 자유당이 압승한 상태에서 자기들 머릿수를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3번, 4번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헌을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2번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나라가 나라고 워낙 훌륭한 사람이 없고 진짜 훌륭한 이승만 박사님이 있으니 첫 번째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없애자. 그러니까 중임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야. 이승만한테만 적용하지 말자예요.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초대 대통령만 중임 제한 철폐. 자, 중임 제한을 없애는 철폐를 골자로 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국회에 요구하게 됩니다. 개헌을 준비합니다. 누가? 선거에서 이긴 자유당이. 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투표를 해요. 자,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는데, 자, 아까 내 사회시간 몇일 거예요? 법률안은 2분의 1만, 제적 인원의 2분의 1만 찬성하면 되는데, 헌법은 2분의 1이 아니라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한다. 근데 국회의원 정수는 203명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3대 국회의원. 이거를 자 곱하기 3분의 2 하면 몇이 나오냐? 406 해서 3 하면 3일은 3, 300, 106 하면 자, 3, 3, 9에서 90 해서 16 하면 3, 5에서 15 하고 1 남으면 135.3333이 나오죠.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돼요? 136명. 자,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첫 번째 투표에서 첫 번째도 아니지. 원래 한 번만 해서 실패하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 투표에서 135명이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자, 가결된 거예요? 부결된 거예요? 당연히 부결됐죠. 당시 국회의장이 135표로서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으니 이 개헌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려요. 자, 어떻게 됐다? 국회에서 부결됐다. 자, 요걸 준비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자, 몇 표 얻었다고요? 203표 중 자, 203명의 국회의원 중 3명 중 투표에 202명이 참석을 해요. 한 명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참석했고 그 중에 135 찬성 그리고 반대가 60 그리고 기권이 7 해서 아이고 이것만 거꾸로 썼네. 아무튼 합쳐보면 202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부결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자유당이 짜증나는 거야. 이걸 통과시켰어야 이승만 대통령이 3번, 4번 해먹고 그 밑에 똘만이었던 자기들도 계속 정권을 해먹을 텐데 떨어졌네? 근데 어떤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수학자가 그 유명한 445임 얘기를 하죠.
4, 4, 5, 2.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반올림이라고 불리는 거. 반올림. 자, 사람이라는 것은 한 명, 두 명 같은 자연수로만 셀 수가 있는데 아까 135.333 0.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수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반올림에 따라 자연수가 아닌 것들은 없애야 되는데 반올림에 따라 0.3은 버린다. 즉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입 들인다. 라고 해서 요거는 없는 거다. 그러니 3분의 2는 135명인 거다. 해서 135명이 찬성했으니 요 투표는 가결된 거다. 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통과가 됩니다. 자, 4, 5, 2.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반올림이라고 했죠? 4, 4, 5, 2의 기적의 논리로 통과가 됩니다. 요게 11월 29일이고 처음에 부결된 게 11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최종 통과는 11월 29일 날 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통과가 돼요. 주요 내용은 뭐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2번만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것을 없애고 초대 대통령만 3번, 4번, 5번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헌법이죠. 요게 통과가 되고 그 다음해인 54년 다음해인 56년도에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아, 여기서 이상한 거. 얘는 어떻게 이겼지? 당연히 불법, 비리, 온갖 난리도 아니었겠죠? 부정선거로. 자, 요렇게 해서 이승만은 더 이상 헌법을 고칠 필요 없이 앞으로 쭉 해먹을 수 있게 됐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못 해먹고 중간에 쫓겨나죠? 4.19 혁명으로.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승만이 장기, 제목답게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습니다. 2개 나오죠? 1차 개헌으로 발췌 개헌, 2차 개헌으로 4.4.5 개헌. 자, 그 이후에 계속 나와요. 헌법 개헌이 8차례, 9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그리고 발췌 개헌, 나중에 나오는 4.19에 따른 의원 내각제 개헌, 그리고 박정희 때 유신헌법, 그리고 87년 직선제 개헌안에 따른 헌법. 이렇게 5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2개 배운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